무를 나복이라고 그러는 나복. 그 다음에 정자를 나복자라고 그래. 나복자. 무정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화제를 쓴다. 이게 소화제를 쓰는데 어떤 때 소화제를 쓰냐면은 주로 그 이가 냉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소화제를 쓴 것을 나복자, 정자는 나복자를 쓴다 그 말이죠. 자, 생무는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고 매운맛을 갖고 있지만 무가 익으면 따뜻하고 매운맛이 난다. 이게 단맛으로 변해. 그 매운맛보다 단맛으로. 무는 그 익혀놓으면 매운맛이 나면서 따뜻해지면서 단맛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무는 차다. 이게 목감기가 될 때 생무즙을 내서 먹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무는 익혀놓으면 따뜻한 성질,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다. 나복자는, 즉 정자는 따뜻하고 매운맛을 갖고 있다. 폐경 유경락이 작용하고, 무는 포도당, 자당, 과당, 비타민 B식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자에는 알카로이드, 플라보노이드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식적 창마이라는 건데, 식적, 음식이 쌓인다. 배가, 위장이가 음식이 쌓여갖고 잘 안 내려가. 그러나 배가 뺑뺑 불러갖고 안 내려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귤껍질 차를 진피차를 마신다든가,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귤껍질을 마신다든가, 또 탱자 발효액을 마신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집에 가 배가 뺑뺑 소화가 안 되고 안 내려간다 할 때는 탱자 발효액이 있다든가, 또는 집에 귤껍질이 있으면 귤껍질을 달아 마시면 그 기운이 빨리 해소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리후중 그랬는데, 사리후중은 설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질 설사를 하면서 뒤가 무겁다. 그러니까 냉리는 팍 나오면 여기서 가서 까고 안 갔으면 조금 나오다가 말다 하면서 자주 나온 거 뒤가 무겁다고 말이죠. 기역천에, 여기 지금 기가 우그러 올라오면서 기침을 하면서 천식을 한다 그 말이죠. 자, 식소 다담 그랬는데 밥을 적게 먹으면서 가래가 많이 나온다 그 말이죠. 예기탄산 딸꾹질을 한다. 그래갖고 신물이 올라온다. 예기탄산은. 자, 식적 기체, 음식이 쌓여갖고 잘 안 내려간다. 그러면 이가 약한 사람들이 증상이란 말이죠. 기천에서 똑같은 이야기, 면식 적체. 면식이란 건 밀가루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 밀가루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킨다. 면식 식체라는 것은. 소식 도체, 즉 소화를 잘 되게 한다 그 말이죠. 감기 화당, 기를 아련하고 가래를 조합게 한다. 나복자는 기를 소모함으로 기가 허하거나 식적이 없을 때는 수혜라. 그러니까 음식이 쌓여서 체한개설을 쓸 때 쉽게 이야기해서 기가 체해서 할 때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염이기양 영성 식도염에서는 무씨를 약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숙지향 하수와 같이 쓰지 말아라 그랬죠. 무는 숙지향하고 하수와는 같이 먹지 않는다. 생무는 성질이 냉하고 이가 냉한 사람 많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생무는 성질이 냉하니까 열이 많은 사람이 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허증으로 나타나는 해수천식에는 쓰지 말고, 이렇게 차가워서 하는 기침에는 생무를 쓰지 말아라. 나복자를 생무를 쓰지 말아라. 무와 가위를 같이 먹으면 갑상선증을 유발한다. 무와 가위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동물 간, 오이, 당근과 같이 쓰면 비타민 C를 파괴한다. 그래서 저는 김치 담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당근을 쓰지 않습니다. 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김치 담는다 속 만든다고 하면서 당근을 막 썰어입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절대 저는 당근을 쓰지 않습니다. 김장할 때는 절대 당근 같은 거 쓰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뭐로 막 당근을 쓰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제주도 여행을 갔더니 오이 소배기를 넣어놨는데 거기다가 부추하고 오이를 당근을 썰어 넣어놨어.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왜 안 놨습니까? 보기 좋은 게. 그러면 누구든지 그 생각할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당근은 좋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오이나 당근은 말하자면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놈을 오이 소배기 할 때도 또 당근을 썰어 놓고 그러더라고.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우리가 저항이 안 되는 음식을 먹어야지, 뭐든 좋다는 개념 때문에 저항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우리 몸이 내가 저항을 받는 안 받는 거 모르고 막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이죠. 생무는 성질이 차고 익히면 따뜻해진다고 이야기했고, 소화불량 갈증 해소 이질, 혈변에는 무즙을 만들어 먹는 소화불량 갈증 해소 이질, 혈변에는 혈변은 열이 많이 생기고 생무즙을 내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 증진은 무, 양고기, 진피, 생강, 대팔록 조리해 먹는데, 여기서 양고기가 주약입니다. 양고기가
무도 그러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진피도 따뜻하고 생강도 따뜻하고 대파도 따뜻하기 때문에 양고기 조리를 할 때는 진피, 생강, 대파를 넣고 조리해 먹는다. 갈증에서 적당량과 쌀을 넣고 죽을 써먹는다. 갈증 해소에는 적당량과 쌀을 넣고 죽을 써먹기도 하고, 해독작용 이주 설사 복통에는 무청으로 된장국을 끓여 먹는다. 해독. 우리가 지금은 무청으로 된장국을 의외로 많이 먹지. 옛날에는 정말 시골에서 그런 거 갖고도 밥을 먹고 살았다면 된장국을 끓여 먹고. 근데 지금 오히려 건강식품이 돼갖고 무청이 건강식품이 돼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후정통에 생즙을 내어 죽염이나 꿀을 타서 먹기도 한다. 인후정통에는 무를 생즙을 내서 꿀이나 죽염을 타서 먹기도 한다. 그러니까 목이 아플 때는 무 생즙을 내서 먹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꿀에 타서 먹어라. 다담, 가래가 많고 해수, 천식, 식욕부지는 나복자, 소자, 겨자 각 8g. 여기서 나복자, 소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들깨 정자를 소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겨자를 각 8g을 다 하루 3번 나눠 먹는다. 가래가 많이 채갖고 가래가 많을 때는 이렇게 폐를 따뜻한 음식을 먹어라 말이죠. 식체, 음식을 먹고 체할 때 비만, 소화불량으로 인한 답답증인 나복자를 노랗게 볶아 분말에 첫 숟가락 하나씩 따뜻한 거. 그러니까 식체라는 개념은 내가 한식에 이가 냉한 사람 식체가 온다. 그런 사람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무씨를 볶아서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된다 그 말이죠. 만성 일산화탄소 중독에는 무청, 하엽, 고본, 박하, 상염, 만행자, 달사루 3번 나눠 먹는다. 20일 치료 효과가 났다. 일산화 중독이네. 일산화 중독은 무슨 연탄가스. 예? 옛날에 우리 연탄가스가 있을 때는 뭘 먹었어요? 동치미 국물을 갖다 먹었어. 동치미 국물. 예? 옛날에는 연탄가스 걸고 막 동치미 국물을 먹었으면 정신이 돌아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항암작용, 면역증진은 무청, 당근, 이것을 야채 스프라고 그래요. 야채 스프. 그래서 야채 스프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해보니까 암이 걸린 것도 치료가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항암 식품으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 나 대학 동기가 지금 첨단 공단에서 이거 야채 스프를 만들고 팔고 있는데 설치해서 많이 나간 거니까 항암 효과가 있다. 암 걸린 사람들이 걸리고 나면 병이 걸리고 나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평소에 안 건강해도 건강한 사람들도 야채 스프를 이와 같이 만들어 먹으면 효과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가지로 해놨죠. 자, 항암작용 면역력이 증진은 무 150g, 무청 2, 3개, 양근에서 햇빛에 말린 걸 말려야 돼. 당근 2분의 1개, 우엉 4분의 1개, 표고버섯 1개를 차로해서 마신다. 4인분을 만들 경우 500g 이렇게 딱 써놨죠. 전부 다 그 2가지 방법 써놨는데 이 야채 스프는 지금 시중에서 야채 스프 쓰면 그 공장이 나와. 그러면서 택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고 또 개가 암이 걸리는 걸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 걔가 암이 나았더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근데 안 맞은 사람은 안 맞더라고 내가 볼게. 무는 갈아 먹거나 삶아 먹으면 기가 아래로 작용하고 소화가 잘 시키며 담으로써 인체를 건강하게 하며 먹으면 갈증을 없앤다. 무는 생으로 먹으면 기가 위로 올라가고 익혀서 먹으면 기가 아래로 내려간다. 중초를 넓혀 소화를 잘 시키며 가래를 없애고 어혈을 푼다. 기침을 하거나 신통이 올라오는 것을 치료하고 대기소변을 잘 통과하며 술독을 푼다 그랬죠. 자, 나복제는 물에 개어 복용하면 풍담을 토하게 하고 식초에 개었으면 중독. 풍담, 나복제는 물에 개어 풍담, 즉 가래를 토하게 한단 말이에요. 쌓인 것이. 자, 나복자는 기를 내려서 천식을 가라앉히고 담을 다스리고 음식을 소화하며 창만하는 것, 배가 빵빵한 것을 소화한다. 대소변을 이롭게 하고 기를 잘 통하며 하리 후중을 그치게 한다. 창기. 하리 후중은 설사를 그치게 한다 그 말이죠. 나복자는 그대로 쓰면 풍담을 토하게 하고 흉격을 관하여, 즉 가슴을 잘 통하게 하여 창기는 없앤다. 쪄서 쓰면 기를 내리고 담을 사귀고 후중을 그친다. 후중이라는 것은 설사를 그치게 한다. 미나리를 수군이라고 한다. 서늘하고 달고 매운맛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맛, 향기가 나는 것을 주로 매운맛으로 많이 표현해놨다고 말이에요. 약을 고추의 매운맛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알칼리성 식품이다. 미나리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우리가 병이 걸릴 때는 주로 산성 체질에서 70% 이상은 산성 체질에서 모든 병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체질을 산성화 시켜라, 알칼리화 시켜라.
풍열 감기, 열로 인한 감기를 치료하고 소변 분리, 소변이 붉으면서 노란 소변이 붉으면서 잘 안 나오고 고지혈, 해독, 수종, 간염, 고혈압, 황달 각종 출혈, 물고기 중독을 치료한다. 청열 인하고 지혈한다. 4월 이후에 송진 냄새가 나면 먹지 마라. 19%나 독이 있다. 우리는 그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 1년 내 그 간염 환자가 1년 내 이것을 먹는다고 재배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절대로 4월 이후에 송진 냄새가 나면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송진 냄새가 나면 4월, 5월달 들어서면 거의 송진 냄새가 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김장철이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다음까지 그게 10월 이후는 또 서늘해지면서 송진 냄새가 안 난다고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10월 이후에 먹는데 우리 오르탕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철 미나리를 주죠. 근데 좋다고 먹고 있어. 예? 저는 오르탕집은 미나리 여름에는 오르탕집 가서 미나리 안 먹습니다. 이게 역부로 막 좋다고 막 미나리 좋다고 먹고 왔는데 미나리는 주로 간에 열이 찼을 때 간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누구는 설명했죠. 이게 간이 열이 안 차 있는 사람 묵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좋다는 개념보다 미나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자, 물고기 중독을 해독한다 그랬죠. 물고기 중독이 아까도 물고기 중독 해독하는 것은 그 깻잎, 방아잎, 잼피, 쑥갓, 미나리 이런 것들은 물고기 중독을 해독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집에 가면 반드시 그 미나리를 넣어서 주죠. 청년이라고 지혈한다. 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 자, 4월에 청진 냄새 먹고 오래 끓이지 말아라. 절대 미나리는 오래 끓이지 않지요. 절대 오래 끓이지 않는다. 쌀식초와 같이 쓰면 이것은 그 중국 책을 번역해 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왜 쌀식초 쓰지 말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비가 냉한 사람을 주의한다. 위가 찬 사람은 미나리를 많이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맛있다고 막 오르치고 막 먹어대지 말고. 자, 동물 간 닭고기와 같이 먹으면 원기를 상하게 하고 자라와 같이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꽃게와 같이 먹으면 단백질의 흡수가 방해하고 콩과 같이 쓰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 국화와 같이 쓰면 비위를 제거해 좋지 않다. 오이 샐러드와 같이 쓰면 비타민 C가 파괴되고 소고기, 양고기, 새우고기는 새우와는 궁합이 잘 맞다. 풍열 감기, 열에 의한 감기, 신경통, 고혈압에는 미나리 60g 즙을 내서 마시고 어린이가 식체로 열이 날 때는 미나리 메가, 여기서 메가가 중요해요. 메가는 엿기름도 아까 나복자도 그 위가 차서 냉해 소화가 안 된 걸 쓰고 여기도 메가도 위가 냉하고 소화가 안 된 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황달에는 미나리, 금전초, 돼지고기를 넣고 끓여 먹는다. 황달에는 양달, 즉 쓸개가 주로 쓸개와 간에 문제가 있어서 황달이 오는데 그때는 금전초라는 어디다 쓴다고 그래서 금전초가 우리가 돌 빠진 데 쓴다고 해서 돌 빠진 데. 예. 근데 이제 쓸개에 열 찼거나 그럴 때도 금전초가 쓸개에 열을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막염에 미나리 생기를 내 1회 20에서 25g씩 4호에 복용한다. 결막염은 간에 열 차서 온다고 그랬죠. 꼭 미나리만 먹는 게 냉이도 있고 결명제도 있고, 그 미나리도 돌나무도 있고 이런다고 그랬죠. 이게 간에 열을 내려줘야지 결막염이 치료가 된다. 그랬고 또 진피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굴껍질도 진피고 또 물풀의나무, 풀의나무 껍질을 진피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을 그 물을 내서 물이 풀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껍질을 물에다 담가놔 도 물이 푸르게 나오면 그놈은 눈을 씻어주면 그 효과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막염은 간열이다 그 말이죠. 그 우리 친구가 이번에 지난번 토요일 날 그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술을 좀 많이 먹어버렸더만 눈이 완전히 먹통이 돼갖고 안 보이더래요. 실핏이 터져갖고. 그리고 이제 안과 관계는 뭐 알약만 눈에 안약만 눈 약만 주고 좀 우선했다고 하면서 이제 터졌더라고. 그만큼 간에 열이 차면 눈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오히려 먹통이 되고 완전히 까맣게 눈이 까맣게 먹통이 돼갖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간은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성간염, 민성간염에는 건조 미나리 150에 200g 물에 달아서 하루 씹어 먹는다. 간염에는 미나리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간염에는 이제 특히 우리는 그 돌나무를 또 말하자면 4월에 식후톡신이나 독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돌나무를 그 집에서 기르면서 즙을 내서 먹으면 오히려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혈로에는 누켜는 코피죠. 혈로에는 미나리즙 연근을 갈아 먹는다. 어린이 코피 날 때는 생연근즙만 갈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나리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력을 좋게 하고 복열을 없앤다. 복열이라는 것은 복열이라는 건 어플복자예요. 그러니까 몸에가 열이 꽉 차 있는 것을 복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폐가 이렇다 간에가 이래서 꽉 차 있는 것을 흩어지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걸 어플복자니까. 자, 위에 열을 내리고 풍을 제거하며 구강을 인후 머리를 좋게 한다. 미나리 줄기를 갈아 지부를 마시면 어린이 폭열을 치료하고 어린이가 막 갑자기 열이 날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어린이가 열이 날 때 해열제 없을 때는 우리는 주로 뭘 썼냐면 보리를 볶아서 보리차로 해열을 시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보리차가 많이 없어서 무조건 병원이니까 양명이 최고로 한다고 말이에요. 치료하고 어른들은 술을 마신 후 열독이나 코가 막히고 몸에 열이 나는 것을 해소한다. 대장이나 소장을 잘 통하게 머리 풍열을 제거한다. 식초와 같이 쓰면 자음작용이 강하다. 그랬죠. 이게 식초와 같이 쓰면 음을 만드는 작용이 강하다. 열독이나 코가 막히는 몸에 열이 나는 것을 해소하고 대장이나 소장을 잘 통하고 머리 풍열을 제거한다. 이렇게 열을 꺼쳐주는 청열하는 효과가 있다. 인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